겨울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12월 어느 밤. 75세 박순옥 할머니는 낡은 리어카를 끌며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등이 구부정하게 굽은 할머니의 손은 동상으로 거칠었고 무릎은 관절염으로 삐걱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틀 모은 폐지가 겨우 3만 원어치. 내일 밥값과 약값이 부족합니다. 할머니는 30년 동안 이 거리를 누볐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은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월세 20만 원짜리 지하 단칸방에서 혼자 살아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재활용 쓰레기장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폐지 몇 장이라도 더 주우려고 골목 안쪽까지 들어갔는데 컨테이너 박스 뒤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고양이 소리인 줄 알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달랐습니다. 가늘고 약한, 분명히 사람 아기의 울음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리어카를 세우고 소리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허리를 굽혀 컨테이너 박스 뒤를 들여다보는 순간 할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회색 담요에 쌓인 작은 보따리 안에서 갓난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생후 며칠 안 된 것처럼 보이는 아기였습니다. 온몸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날씨에 얇은 담요 한 장만 덮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할머니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숨은 쉬고 있었고 매우 약해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얼어 죽었을 게 분명했습니다. 할머니는 아기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자신이 입고 있던 낡은 파카를 벗어 아기를 감쌌습니다. 추운 건 참을 수 있어도 이 아기가 죽는 건 볼 수 없었습니다. 어떡하지? 경찰서에 신고해야 할까? 병원에 데려가야 할까?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병원비가 턱없이 부족했었습니다. 할머니는 아기를 안은 채 자신의 지하방으로 향했습니다. 일단 따뜻하게 해주고 생각하자.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좁은 지하방에 도착해서 할머니는 아기를 이불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낡은 전기장판을 틀었습니다. 전기세가 걱정이 됐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기의 옷을 벗겨보니 기저귀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낡은 속옷을 찢어서 임시 기저귀를 만들었습니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아기의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아기의 얼굴에 조금씩 색이 돌아왔습니다. 울음소리에도 힘이 생기자 할머니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살았구나.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갓난아기에게는 분유와 기저귀가 필요했습니다. 할머니는 주머니에 있는 3만 원을 꺼내 보았습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할머니는 아기를 이불로 꽁꽁 싸매고 편의점에서 제일 싼 분유와 기저귀를 샀습니다. 28,000원. 남은 돈은 2,000원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분유를 타서 먹이니 아기는 허겁지겁 분유를 빨아먹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부터 할머니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기에게 분유를 먹이고 아기를 등에 업고 폐지를 주우러 다녔습니다. 점심때쯤엔 관공서나 은행 등에 들어가 정수기에서 따뜻한 물을 받아서 분유를 타 먹이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또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아기를 경찰에 신고할 생각도 해보았지만 그러면 고아원에 가게 되거나 컨테이너 박스 뒤편에 버린 사람들, 그들에게 다시 돌려보낼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이야기에게 정이 들었습니다. 아기가 울면 가슴이 아팠고 아기가 웃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어떻게든 키워보겠다고 구청에 가서 미혼모 신고를 했습니다. 75세 할머니가 아기를 낳았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였지만 담당 공무원은 그냥 서류를 받아주었습니다. 말 못할 사정이 있겠거니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김지은, 땅지자의 은혜 은자. 이 땅에서 은혜롭게 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75세 폐지 줍는 할머니와 버려진 갓난아기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은이가 돌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리어카를 끌고 거리를 다녔습니다. 등에 업힌 지은이는 할머니의 체온으로 따뜻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끔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아기는 누구예요? 내 손녀야. 사정이 있어서 할머니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진실이기도 했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어도 할머니에게 지은이는 진짜 손녀였습니다. 지은이를 업거나 리어카에 태우고 열심히 폐지를 모았습니다. 아기가 울면 멈춰서서 달래가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돌아온 지하방. 좁은 방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지은이를 씻기고 분유를 먹였습니다. 그리고 낡은 이불을 덮고 함께 안고 잠들었습니다. 3살이 되자 지은이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할매. 지은이가 처음 뱉은 말은 할매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70대를 훌쩍 넘긴 나이에 누군가 자신을 찾아주는 목소리. 그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4살이 되던 해 할머니는 지은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했습니다. 혼자 방에 두고 나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청에 가서 저소득층 지원을 신청했습니다. 다행히 무료로 다닐 수 있는 어린이집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우리 지은이 잘 부탁합니다. 할머니가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선생님은 할머니의 거친 손과 구부정한 허리를 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잘 돌볼게요. 지은이는 어린이집에 잘 적응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렸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특히 선생님들이 놀란 건 지은이의 두뇌였습니다. 할머니, 지은이가 정말 똑똑해요. 5살인데 벌써 구구단을 외워요. 그래요? 할머니는 신기해했습니다. 자신은 글도 제대로 모르는데 지은이는 어쩌다 이렇게 똑똑한지. 7살이 되어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할머니는 지은이를 위해 새 옷과 책가방을 사주고 싶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폐지를 더 많이 주우려고 무릎이 아파도 참아가며 먼 곳까지 나갔습니다. 드디어 10만 원을 모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돈으로 중고 책가방과 시장에서 예쁜 옷을 사주었습니다. 지은아,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응, 할매. 나 열심히 할게. 지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학교에서 지은이는 단연 눈에 띄었습니다. 수학 시험은 늘 100점이었고 과학 시간에는 선생님도 모르는 걸 물어보곤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할머니를 따로 불렀습니다. 할머니, 지은이를 영재교육원에 보내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 아이는 정말 특별한 재능이 있어요. 선생님, 그게 뭔데요? 수학이나 과학에 뛰어난 아이들을 따로 가르치는 곳이에요. 무료로 다닐 수 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이한테 좋은 거라면 뭐든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토요일마다 지은이를 영재교육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영재교육원에서 지은이의 재능은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데 중학교 수학 문제를 풀었습니다. 담당 교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학생은 천부적인 수학적 사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대회에 나가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기뻤습니다. 자신은 평생 못 배우고 살았지만 지은이는 달랐습니다. 10살이 되던 해, 지은이가 전국 초등학생 수학경시 대회에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일을 쉬고 대회장까지 따라갔습니다. 깔끔한 옷을 입은 다른 학부모들 사이에서 할머니는 움츠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할머니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매, 나 열심히 풀었어. 다 마친 것 같아. 그래, 우리 지은이 최고야.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1등, 김지은. 지은이가 전국 1등을 한 겁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울어버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지은이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에도 작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폐지 줍는 할머니가 키운 수학 천재 소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조금 불안했습니다. 너무 유명해지면 좋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를 컨테이너 박스에 버린 사람들. 그들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할머니의 걱정은 기우가 아니었습니다. 12살이 되던 해, 지은이는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영재교육원 선생님들이 적극 추천해서 특목고 준비도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는 과학고나 영재고에 가야 합니다. 재능이 너무 아까워요. 할머니는 걱정이 됐습니다. 특목고는 돈이 많이 든다고 들었습니다. 기숙사비, 교재비, 여러 가지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이 저소득층 학생에게 전액 지원되는 장학금을 주선해 주셨습니다. 13살 지은이는 전국 중학생 수학 올림피아드에 출전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대회였습니다. 전국에서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할머니는 이번에도 대회장에 갔습니다. 80을 바라보는 나이에 걷기도 힘들었지만 지은이를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일주일 뒤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금메달, 김지은. 언론이 들썩였습니다. 이번에는 큰 신문에도 기사가 실렸습니다. 방송에서도 취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저희 방송에 나와주시겠어요? 지은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할머니는 망설였지만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할매, 우리 나가자. 할매가 나를 키운 거 자랑하고 싶어? 할머니는 결국 동의했습니다. 방송이 나갔습니다. 좁은 지하방에서 할머니와 지은이가 함께 사는 모습이 전국에 방영되었습니다. 리어카를 끌며 폐지를 줍는 할머니의 모습, 그 옆에서 공부하는 지은이의 모습,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댓글이 쏟아지며 후원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지만 할머니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방송을 본 사람들 중에 특별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고급 아파트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부부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저 아이 좀 보세요. 아내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울대학교 수학과 교수였습니다. 저 아이 귀 밑에 점이 당신과 같아요. 얼굴은 나를 닮았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년 전이었습니다. 이 부부에게 딸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당시 두 사람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중이었습니다. 아기를 키울 여유가 없었습니다. 부모님께 맡기려 했지만 양가 부모님 모두 거절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육아 문제로 매일매일 극렬하게 싸우고 남편이 갓난아기를 컨테이너 박스 뒤에 놓고 왔습니다.
누군가 발견해서 고아원에 보내겠지. 그렇게 자신을 위로하면서 그런데 부인도 아이를 어디에 데려갔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성공한 교수가 되었습니다. 논문을 많이 발표했고 학계에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 소녀가 자신들의 딸처럼 보였습니다. 나이도 같았고 수학 천재라는 점도 의심스러웠습니다. 부부 모두 수학자였으니까요.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부부는 사람을 고용해 지은이의 유전자 샘플을 구해오라고 했습니다. 머리카락이든 뭐든 상관없었습니다. 일주일 뒤였습니다. 학교 앞에서 지은이를 미행하던 사람이 지은이가 버린 음료수 캔을 주었습니다. 거기서 침 샘플을 얻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치율 99.9%,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은이는 이 부부의 친딸이었습니다. 부부는 결심했습니다. 딸을 되찾겠다고, 15년 전의 실수를 바로잡겠다고, 늘 자신들을 괴롭혔던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어 대형 로펌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선생님들이 친부모니까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 쪽에서 입양 신고를 했는지 확인해 봐야겠지만 아마 안 했을 겁니다. 변호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할머니는 입양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혼모 신고만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법적으로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와 지은이가 저녁을 먹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박순옥 할머니 댁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법무법인 정의 소속 변호사입니다. 남자가 명함과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오?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김지은 양의 친부모가 나타났습니다. 양육권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렀습니다. 15년 동안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겁니다. 법원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폐지 줍는 할머니와 대학 교수 부부의 양육권 다툼. 언론은 이 사건을 연일 보도했습니다. 할머니는 변변한 변호사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국선 변호인이 배정되었지만 상대는 대형 로펌이었습니다. 승산이 없어 보였습니다. 재판 당일 아침, 할머니는 15년 동안 입어온 낡은 옷 중에서 제일 깨끗한 걸 꺼내 입었습니다. 지은이도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할매, 괜찮아. 우리가 이길 거야. 지은이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대답 대신 지은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법정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방청객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세련된 옷차림에 당당해 보였습니다. 재판장님, 원고인 정민수, 한수진 교수 부부는 15년 전 실수로 잃어버린 친딸을 찾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김지은 학생과 원고 부부의 유전적 일치율은 99.9%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피고인 박순옥 씨는 15년 전 신생아를 불법으로 데려가 양육했습니다. 입양 절차도 밟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원고 부부는 서울대학교 교수로서 안정적인 수입과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80세 폐지 수집 노인으로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변호사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친딸을 친부모에게 돌려주는 것이 법과 상식에 맞는 판단입니다. 국선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젊고 경험 없어 보이는 변호사였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박순옥 씨는 15년 동안 지은이를 친손녀처럼 키웠습니다. 법적 절차는 미흡했지만 진심 어린 사랑으로 양육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감정만으로는 안 됩니다. 법은 혈연을 우선합니다. 게다가 원고 부부는 현재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아이에게 최상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청석에서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조용하게 하세요. 방청객은 발언권이 없습니다. 재판장이 의사봉을 쳤습니다. 저는 당사자입니다. 제 의견을 말하고 싶습니다. 지은이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15살 소녀의 목소리였지만 떨림이 없었습니다. 재판장이 잠시 고민하더니 허락했습니다. 증인석으로 나오세요. 지은이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작은 체구였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지은 양, 저기 계신 분들이 당신의 친부모님입니다.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이세요. 훌륭하신 분들이죠? 지은이가 교수 부부를 바라보았지만 아무런 감정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친부모님과 함께 살면 좋은 집에서 마음껏 공부할 수도 있고요. 하고 싶은 것 모두 할 수 있어요. 지은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지하 단칸방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더 이상 할머니가 폐지 줍는 걸 보지 않아도 돼요. 그게 싫지 않았어요?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혀 싫지 않았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매일 할매 손을 잡고 집에 왔어요. 좁은 방이었지만 따뜻했어요. 할매가 끓여준 라면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지은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할매는 겨울에도 새벽부터 나가서 폐지를 주었어요. 손이 얼어서 빨개진 손으로 저한테 분유를 타주고 밥을 해주고 머리를 빗겨줬어요.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할 때 할매가 중고 책가방을 사줬어요. 새 거 아니어서 미안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게 세상에서 제일 예쁜 책가방이었어요. 방청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수학 경시대회 나갈 때 할매는 일을 쉬고 따라오셨어요. 그날 못 번 돈 때문에 다음날 라면만 먹었어요. 근데 할매는 한 번도 힘들다는 말 안 하셨어요. 지은이가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습니다. 저를 살린 건 교수 부모님의 유전자가 아니에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할매가 주운 폐지 팔아서 사준 분유예요. 리어카에서 나는 할매 냄새와 겨울밤 저를 안고 주무신 할매 체온이에요.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지은이가 교수 부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들은 저를 컨테이너 박스에 버렸어요. 영하 10도 겨울밤에 갓난아기를 버렸어요. 15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았어요. 교수 부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근데 제가 방송에 나와서 수학 천재라고 알려지니까 이제 와서 데려가겠다고요? 그게 부모예요? 원고 측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당시 원고 부부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박사학위 논문 때문에. 그게 아기를 버릴 이유가 돼요? 지은이가 변호사의 말을 끊었습니다. 힘들면 도움을 청했어야죠. 복지관에 맡기든지 입양기관에 연락하든지.
근데 쓰레기통 옆에 버리고 가셨잖아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부산하게 메모했습니다. 재판장님, 지은이가 재판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김지은입니다. 박순옥 할머니 손녀 김지은이에요. 누구의 딸도 아니에요. 지은이가 증인석에서 내려와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를 꼭 껴안고 소리쳤습니다. 할매, 나 안 가. 절대 안 가. 할머니가 지은이를 품에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때 방청석에서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그리고 법정 전체로 박수가 퍼져나갔습니다. 재판장이 의사봉을 쳤습니다. 정숙하세요. 하지만 재판장의 눈가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원고의 손을 들어줘야 맞습니다. 혈연관계가 명백하고 원고가 친권자이니까요. 할머니의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법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아이의 의사도 중요합니다. 특히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형성된 정서적 유대는 혈연보다 강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이 교수 부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원고 부부는 15년 전 신생아를 유기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영아 유기죄에 해당합니다.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도덕적 책임은 남습니다. 교수 부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고인 박순옥 씨는 법적 절차는 미흡했지만 15년 동안 헌신적으로 아이를 양육했습니다. 이는 인정받아야 합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인 박순옥 씨에게 김지은 양에 대한 양육권을 인정합니다. 법정이 환호성으로 들썩였습니다. 단, 피고인은 즉시 정식 입양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원고 부부는 양육비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씩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할머니와 지은이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데 교수 부부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고개를 깊이 숙이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15년 전에도 지금도 할머니는 잠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은이를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것만은 감사합니다. 두 교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와 지은이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매월 들어오는 양육비 덕분에 더 이상 폐지를 줍지 않아도 됐습니다. 작은 투룸 아파트로 이사도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가끔씩 습관적으로 박스를 주워오곤 하셨습니다. 둘은 손을 잡고 동네를 걸었습니다. 이제는 폐지를 주우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산책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전액 장학금으로 과학고에 합격했습니다. 대학교에서도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카이스트, 서울대, 포스텍. 여러 대학이 지은이를 원했습니다. 지은이는 서울대 수학과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첫 학기를 마친 어느 날이었습니다. 할매, 나 교수님 되고 싶어. 그래, 우리 지은이 교수 되면 멋있겠다. 근데 나는 할매 같은 교수가 될 거야. 무슨 소리냐? 학생들한테 진짜 필요한 거 가르쳐주는 교수. 성적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 할머니는 지은이를 꼭 안았습니다. 10년이 더 흘러 지은이는 25이 되었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교의 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임용식 날 지은이는 90세가 된 할머니와 함께 학교에 갔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를 지은이가 밀었습니다. 할매, 여기가 내 연구실이야. 문패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김지은 교수. 그런데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순옥 할머니 손녀.
지은이가 연구실 책상 위에 액자를 놓았습니다. 15년 전 리어카 위에서 웃고 있는 어린 지은이. 그 옆에서 리어카를 끌고 있는 할머니. 할매, 이거 보면서 매일 일할 거야. 내가 어디서 왔는지 잊지 않으려고.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다, 지은아. 할매 살아온 보람이 있네. 아니야, 할매. 내가 더 고마워. 나를 주워줘서, 나를 사랑해줘서.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함께한 시간으로, 나눈 밥 한 끼로, 잡아준 손으로 만들어지는 거였습니다. 컨테이너 박스 뒤편에서 시작된 인연. 그 인연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로운 감동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